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카드로 받을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지, 또 카드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신청했다가 사용처 제한 때문에 낭패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담배 같은 생활용품, 다이소나 편의점, 배달앱이나 병원처럼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지 긴가민가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각각의 차이점부터 담배, 다이소, 배달앱처럼 가장 헷갈리는 사용처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민생회복 지원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알 수 있으니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제 손을 잡고 따라오시듯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바빠서 혹은 잠시 잊어버려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1차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2차 신청 기간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나는 늦었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2차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청 기간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기한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 지갑에 영원히 머무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다 쓰지 못한 돈이 1만 원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돈은 12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 안타깝게도 국고로 다시 돌아가 그대로 사라지고 맙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쓰려고 보니 돈이 없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달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쳐 두십시오. 11월 30일 이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돈을 우리 동네를 위해 모두 써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원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즉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 충청북도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가깝더라도 대전이나 세종시에 가서 이 돈을 쓸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분들이 서울에 살아 명절에 방문했을 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도 이 지원금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의 선순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원금으로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시면 빵집 주인은 그 돈으로 옆집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정육점 주인은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내고 학원 원장님은 그 돈으로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쓴 1만 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동네 안에서 돌고 돌며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잠시의 불편함이 우리 이웃과 나아가 우리 동네 전체를 살리는 귀한 불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사용하실 때마다 더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머리가 아프고 고민되는 부분, 바로 세 가지 신청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각자에게 맞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제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시고
내 생활 방식과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카드사, 예를 들어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의 앱을 엽니다. 앱을 열면 보통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와 같은 커다란 그림이나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것을 망설이지 말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용하시는 통신사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면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곁에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시면 1분도 안 걸려 해결해 줄 겁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기에 제가 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니 안심하고 동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며칠 안에 카드사에서 고객님의 지원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문자를 보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바로 선불카드를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내 손에 직접 카드를 쥐어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께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선불카드를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동네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다른 서류는 다 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챙겨 가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시면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의 순서가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신청서를 한 장 건네줄 겁니다. 신청서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을 하는 아주 간단한 서류입니다. 작성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창구의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금이 충전된 예쁜 선불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에는 주민센터에 사람이 많아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오전 일찍이나 비교적 한가한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불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자녀의 신분증, 지원금을 받으실 부모님의 신분증,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챙겨 가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받는 모바일 상품권과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입니다. 먼저 모바일 상품권은 제가 살고 있는 청주를 예로 들면 청주페이와 같은 각 지역별 공식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지역의 상품권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거의 똑같이 앱 안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앱 안에 내 지갑으로 쏙 들어오고 사용할 때는 가게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결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종이, 즉 지류 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마음 편하게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이 상품권을 받으시려면 각 지역에서 지정한 농협이나 우체국, 지역은행 등 판매 대행점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지류 상품권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셔서 선불카드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거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종이 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상품권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니 돈을 얼마나 썼는지 또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기가 가장 쉬워 우리 어르신들께서 돈을 관리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다만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3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 현금으로 잔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상품권 금액에 맞춰 물건을 구매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아주 상세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소비 습관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마음이 편하고 쓰기 좋은 방법을 고르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소중한 돈으로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펴며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빵집에 들러 갓 구운 식빵을 삽니다.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골 채소가게 할머니에게 들러 싱싱한 오이와 호박을 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점심에는 김밥 가게에 들러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오후에는 머리가 덥수룩해져 동네 미용실에 들러 깔끔하게 머리를 자릅니다. 이 모든 곳이 바로 우리 지원금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결제하거나 아파서 들른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를 내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심지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서도 대부분 사용됩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가서 멋진 옷을 사거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나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도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원금의 목적이 이미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힘들었던 우리 이웃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어디서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어보시는 몇 가지를 콕 집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나요? 네,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나 주류는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나 음료수와 똑같은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다이소는 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나요? 그 이유는 가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이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이라면 가맹점이라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게의 주인이 다이소 본사, 즉 큰 회사라면 직영점이라서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산 전에 직원에게 여기 지원금 사용되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병원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감기 걸렸을 때 가는 동네 내과, 이가 아플 때 가는 치과, 허리가 아플 때 가는 한의원 등 의원급 병원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택시 요금은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면 문제없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앱은 어떻게 되나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앱에서 미리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문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서 카드 결제 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온 배달원에게 지원금 카드를 건네 결제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너스로 남들보다 이틀이나 먼저 내 지원금을 확인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식 신청이 시작되는 7월 21일보다 훨씬 앞선 7월 14일부터 여러분이 쓰시는 신용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와 같은 공공 앱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청해 두시면 공식 발표일인 7월 21일보다 이틀이나 빠른 7월 19일에 고객님께 지급될 지원금은 총 505원입니다. 라는 안내 문자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본인이 당연히 일반 대상자라 15만 원만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사전 알림을 신청했더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조건이 적용되어 무려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힌 문자를 받고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만약 확인 없이 그냥 15만 원이겠거니 하고 신청했더라면 25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이 힘이고 돈입니다. 7월 14일 잊지 마시고 꼭 사전 알림을 신청해서 내 권리를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 틈을 노려 우리의 소중한 돈을 빼앗으려는 나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을 완료하세요 라는 그럴듯한 문자를 보내거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신청 절차가 복잡하니 저희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와 같은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목숨처럼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금융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 신청하라고 하거나 전화로 여러분의 카드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카드 뒷면에 적힌 숫자 3자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자나 전화는 1초도 고민하지 말고 사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문자에 적힌 번호나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공식적인 주민센터나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부터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의 핵심은 결국 2가지입니다. 첫째, 이 지원금은 반드시 내가 사는 동네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부나 은행을 사칭한 그 어떤 사기 문자에도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가슴에 새기시면 손해보실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혹은 영상을 다 보셨는데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소중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기보다는 주변 친구와 이웃에게 널리 공유하여 다 함께 혜택을 누리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월부터 바뀌는 농협과 우체국 통장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농협과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잘 못하면 아주 좋은 혜택들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금융 정보인 만큼 다음 영상 꼭 시청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